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새마을 금고의 상황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들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부실 새마을 금고 합병수 9곳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말입니다. 경영 상태가 좋은 회사로 인수합병을 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마을 금고 전체의 부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실 새마을 금고 9병을 합병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권에 2개고요. 경북권에 2개, 그리고 서울, 대전, 경기, 전북, 강원에서 1개씩입니다. 전체가 9개입니다. 9개가 쉽게 말하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새마을 금고에 이제 지점이 됐다는 뜻이죠. 물론 이 9개 금고가 합병하면서 말입니다. 5천만 원 초과에 대한 예적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은 보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9곳에 대한 합병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새마을 금고의 위기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체 새마을 금고가 절대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1293개였는데 그중에 이제 9개가 줄어들어서 1284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새마을 금고의 상황은요 점점 꼬여갈 겁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새마을 금고도 걱정 안 하죠. 대출해 준 거 계속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경기가 이미 말입니다. 저성장의 고리에 저는 완전히 꿰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말입니다.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가 말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돈을 갖고 싶어도요. 내가 영업이익이 적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돈 제대로 못 갚습니다. 지금은 9곳을 합병을 시켰지만 앞으로 상황은요. 합병해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보면 새마을 금고 대출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이 줄긴 줄었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18년에 112조 1,510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188조 1,100억까지 늘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67.7%가 늘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년 사이에 6.7% 13조 5,35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새마을 금고 자체도 위험하니까 대출한 돈 가능한 빨리 땡기려고 생각했다는 뜻이 가능한 덜 망하려고 201조 6,475억 원이 188조 1,116억 원이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땡길 수 있는 곳은 다 땡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2018년에 1.35% 이거 적지 않거든요. 112조에 1.35%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2023년에는 지금 5.41%까지 갔을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5.41%면 여러분 188조 1,116억 원입니다. 적지 않지요.
와, 저는 이게 굉장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예. 12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5.41%니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2024년 1월 말에는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요.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의에 전체 연체율은 7%를 넘어섰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7%를 넘어섰다. 아이고 여러분 2023년 6월 15일에 6.47%인데 지금 1월 말에 7%를 넘어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상황이 점점 꼬여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에 뭔가 부실이 있습니다. 예. 기사가 딱 멈추고 더 이상 기사가 안 나오면 안심해도 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 것을 자가 개혁으로 계속 막아왔다는 거고 막아오니까 위험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기사라는 게 뉴스잖아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새로운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면 이게 버티겠냐고요. 새마을금고는요.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 2.42% 비해서 지금 거의 3배까지 갑니다. 3배. 3배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1월 말 연체율이 6%대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7%대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자꾸 위험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꾸 위험해진다는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충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충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이 점점 가해진다는 거예요. 9곳이 벌써 합병을 했으면 이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사실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위험성은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위험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 결코 좋아졌지 않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여전히 말입니다. 건설 부동산 대출이 많고요. 여기에 연체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56조 4천억 원이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입니다. 연체율이 9.23%예요.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새마을금고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고 이 아킬레스건이 결국은요 전체 위기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새마을금고가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실 새마을금고가 점점점 많아지면서요 이게 이금융권의 위기로까지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5천만 원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요 예적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단행을 했지만 이게 9곳이 아니라 더 많은 새마을금고가 줄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 초과에 대한 예적금도 보호를 해줄까요? 보호를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새마을금고에는요 분산 예치를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이자 포함 5천만 원이니까 원금은 한 4,700만 원 정도 넣어두는 게 좋고요. 이것을 분산해서 반드시 넣어두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는 그냥 1억 이상 그냥 여기다 예치할래. 그렇다면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부실채권이 3% 미만인지 이거 제가 몇 번씩 강조합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 또한 말입니다. BIS 은행, 예,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일반적으로 8%라고 하는데 한 12%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 또한 말입니다. 유동성 비율도 일반적으로는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 13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새마을 금고를 저는 예, 거래를 해라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이 계속 나오고 뉴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새로운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 이게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극단적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밑에서 지금 극단적 위기로 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라는 뉴스가 자꾸 만들어지고 양산되는 것. 저는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 생각했다가 뭐 정환진 네가 얼마나 알아 이렇게 저는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시장 전체를 보고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득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저는 진짜 좋지 않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몇 번에 걸쳐서. 그만큼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이게 뉴스가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이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협도 크고요. 저는 그 위협 자체가 결국은요.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저는 몰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금융권 전체로 갈지 안 갈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이게 회복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새마을금고나 혹은 이금융권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예, 조심하시는 거 반드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저성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줄고요. 영업이익이 줍니다. 소득과 영업이익이 준다는 것은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사태. 이것이 말입니다. 제2금융권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